800년입니다. 무려 800년 동안 세상의 중심이었던 도시가 단 7일 만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1258년 2월 바그다드, 인구 100만 명의 이 도시에서 강물이 두 번 색깔을 바꿨거든요. 처음엔 검게, 그 다음엔 붉게 수십만 권의 책이 강에 던져져 먹물이 흘렀고 이어서 사람들의 피가 그 위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바그다드는 싸우다 진 게 아니라 스스로 멸망을 선택한 겁니다. 몽골군이 먼저 항복을 제안했고 칼리파는 그걸 비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신이 우리 편인데 뭘 두려워하냐는 그 자만심 하나가 800년 왕조를 일주일 만에 끝장낸 거거든요. 권력도, 신앙도, 찬란한 문명도 자만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7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몽골군이 바그다드 외곽에 나타난 건 1258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손자 훌라구, 그가 이끄는 10만 대군이 성벽 밖에 진을 치자 도시 안에서 가장 먼저 이상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궁전 정원의 분수가 멈춘 겁니다. 몽골군이 수로를 차단해버린 거였어요. 800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분수가 조용해지는 순간, 그게 바로 제국 몰락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훌라구는 칼리파 알 무스타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금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칼리파의 반응이 놀라웠거든요. 비웃은 겁니다. 나는 신의 대리인이다. 내가 손가락만 까딱하면 전 세계 무슬림이 일어설 것이다. 실제로 칼리파는 이집트와 시리아에 지원을 요청하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변 무슬림 세력들은 이미 몽골의 힘을 알고 있었거든요. 칼리파의 고문관들조차 속으로는 패배를 직감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쓴소리를 못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거죠. 결국 칼리파는 하늘이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는 호언장담과 함께 퇴각을 명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협상의 문은 그렇게 칼리파 스스로의 손으로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100만 명의 운명을 바꿔버렸거든요. 자신이 너무 위대해서 지지 않을 거라 믿는 사람, 주변에 한 명쯤 있지 않으신가요? 칼리파가 딱 그랬습니다. 1258년 2월 29일 훌라구는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군, 그냥 칼 들고 달려드는 군대가 아니었거든요. 중국에서 데려온 공성 기술자들, 화약 무기, 개량 투석기까지 당시 세계 최첨단 전쟁 기술이 바그다드 성벽 앞에 총동원된 겁니다. 반면 바그다드 수비군의 상태는 처참했어요. 50년 동안 제대로 된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기는 녹슬었고 병사들의 훈련은 사실상 퍼레이드 수준이었습니다. 그저 400년을 버텨온 성벽만 믿고 있었던 거죠. 몽골 공병들은 낮엔 투석기로 성벽을 두들기고 밤엔 성벽 아래를 파고들어 불을 질렀습니다. 기초가 서서히 타들어가면서 400년을 굳건히 서 있던 성벽이 돌가루를 흩뿌리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훌라구는 언덕 위에서 그 장면을 팔짱 끼고 지켜봤습니다. 역사가 주바이니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성벽은 준비된 적 앞에서 그냥 돌덩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성벽이 20m 넓이로 뚫리자 칼리파는 그제야 사신을 보냈습니다. 황금과 은을 바치겠다. 제발 멈춰달라.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훌라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자비의 시간은 이미 끝났다는 말과 함께 사신을 돌려보냈거든요. 도시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왕족들은 탈출로를 찾아 뛰어다녔지만 몽골군은 이미 모든 출구를 막아놓은 상태였어요. 궁전 안에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협상이란 건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상대가 이미 다 가져간 다음엔 테이블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칼리파는 그 타이밍을 스스로 걷어찼고 2월 10일 마지막 저항이 끝난 후 800년 왕조의 수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역사는 이 장면을 통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통해 몽골군이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들이 무작정 돌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리마다 병사를 배치하고 구역을 나눠 체계적으로 장악해 들어갔습니다. 반면 바그다드 병사들은 지휘관도 없고 작전도 없었어요. 지붕 위에서, 골목 안에서 산발적으로 저항했지만 조직된 군대 앞에서 각계 격파당했거든요. 몽골군은 저항이 나오는 건물을 포위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안에 있으면 타 죽고 밖으로 나오면 칼을 맞는 구조였죠. 상업지구가 함락되고 학자구역이 무너졌습니다. 지혜의 집을 지키려던 학자들은 맨몸으로 맞섰지만 단 2시간 만에 제압됐어요. 2월 13일 완전히 고립된 궁전에 몽골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800년 왕조의 상징이었던 왕관을 쓴 칼리파가 병사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훌라구 앞으로 끌려나갔거든요. 조직 앞에서 개인의 용기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36년 동안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 없었던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의 대리인, 이슬람 세계의 절대 권력자 알-무스타심. 그가 훌라구 앞에서 바닥에 이마를 박은 거예요. 훌라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을 보호한다던 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칼리파를 지하 보물 창고로 끌고 내려갔거든요. 거기엔 800년 동안 쌓아온 금, 은, 보석이 가득했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은 양이었어요. 훌라구는 그 앞에 칼리파를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이걸로 군대를 샀다면, 이걸로 백성을 구했다면 지금기 이렇게 서 있지 않았을 텐데. 재산은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쓸 줄 몰랐던 거죠. 역사는 지위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실질적인 판단과 행동만을 존중한다는 걸 칼리파의 굴욕이 증명했습니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어리석게 무너지는 장면, 800년 전 지하 창고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훌라구는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기괴했거든요.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금, 직접 먹어라. 병사들이 칼리파의 턱을 강제로 벌리고 금괴 조각을 입안에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질식과 내장 파열, 30분 동안 궁전에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자신이 평생 모으고 지키려 했던 그 보물이 결국 자신을 죽이는 도구가 된 겁니다. 이 장면을 두고 역사가들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탐욕과 자만으로 문명을 다스린 자가 치러야 했던 가장 비극적인 대가라는 거죠. 역사가 알프와티는 이 순간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읽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입니다. 백성보다 금을 사랑했던 지도자의 최후, 그리고 그 금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권력의 끝이 이렇게 초라할 수 있다는 걸 1258년 바그다드의 지하 궁전이 보여줬습니다. 칼리파의 눈꺼풀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훌라구가 명령한 거였어요. 눈을 감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 앞에서 딸 파티마가 병사들에게 끌려갔거든요. 학자이자 시인이었던 27세의 공주였습니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을 틀어막힌 채 그 장면을 끝까지 봐야 했어요. 3명의 왕자들은 페르시아 융단에 말린 채 끌려나갔습니다. 왕족의 피를 땅에 흘리지 않는다는 몽골의 전통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말발굽이 융단 위를 밟고 지나갔고 10분 만에 800년 혈통의 상속자들이 사라졌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융단 밖으로 새어나왔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가장 어린 12살 공주 아이샤는 살아남았습니다. 훌라구의 소유물이 되어 몽골 진영으로 끌려갔거든요. 자만이 불러온 결과를 아버지는 눈을 뜬 채로 전부 목격했습니다. 그게 훌라구가 의도한 마지막 형벌이었습니다. 2월 14일 밤이었습니다. 훌라구는 살아있는 칼리파를 융단에 돌돌 말아 연회장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판자를 올렸거든요. 훌라구와 장군들은 그 판자 위에 앉아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800년 제국의 수장이 바닥 깔개가 된 거예요. 판자 아래에서 칼리파의 갈비뼈가 서서히 눌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압축됐거든요. 연회는 밤새 이어졌고 그 아래에서 왕조의 마지막 숨이 조금씩 꺼져갔습니다. 2월 15일 새벽 연회가 끝나고 융단을 풀었을 때
마지막 칼리파는 이미 시신이었습니다. 표시도 없고 무덤도 없었어요. 뒤뜰에 그냥 던져졌거든요. 정복자가 정복당한 자 위에 문자 그대로 앉아 즐기는 이 장면. 아바스 왕조가 완전히 소멸했음을 선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800년의 역사가 융단 한 장 안에서 끝났습니다. 칼리파가 죽던 날, 몽골 병사들은 지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스 철학, 페르시아 의학, 인도 수학, 천년의 지식이 쌓인 인류 최대의 도서관이었거든요. 병사들은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티그리스 강으로 던졌어요. 수십만 권의 책이 강물로 떨어지면서 잉크가 번졌습니다. 강물이 검게 변했거든요. 책이 너무 많이 쌓여서 말들이 물에 빠지지 않고 책 위를 걸어서 강을 건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책을 지키려던 학자들은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단 10분 만에 학살당했어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것들이 그날 사라졌습니다. 어떤 수학 공식이, 어떤 의학 지식이, 어떤 철학적 통찰이 그 강물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았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거든요. 인류가 그날 잃어버린 것의 크기를 우리는 아직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 2주일 동안 몽골 병사들은 바그다드 주민들을 100명씩 나눠 처형했습니다. 분노나 혼란이 아니었어요. 할당량을 채우듯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냉혹한 작업이었거든요. 거리마다 시체가 쌓여 통행이 불가능해지자 시체들을 집 안으로 던져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학살이 끝난 후 티그리스 강은 또 한 번 색깔을 바꿨습니다. 검은 먹물 빛에서 붉은 피 빛으로. 그 색이 사흘 동안 이어졌거든요. 한 달 뒤 바그다드를 찾은 여행자는 도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무덤만 있었어요. 사람 소리도, 시장 소리도, 아이들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막이었거든요. 800년 동안 세상의 중심이었던 도시가 이렇게 조용해졌습니다. 문명의 등불이 꺼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800년이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100만 명이 죽었고 인류의 지식은 강물에 잠겼으며 마지막 칼리파는 자신이 사랑한 금에 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바그다드는 너무 위대했기에 멸망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역사는 그 자만을 끝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신앙도, 찬란한 문명도 방심한 순간 단 며칠 만에 재가 될 수 있다는 것. 1258년 바그다드가 피와 먹물로 써내려간 교훈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 비극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기억의 한 조각이 되길 바랍니다.